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 카카오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간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여서 지금 시총 10위권에 진입했어요. 현대차 밀어냈죠. 자, 그러니까 시총 10위권이 이게 계속 뭔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그러니까 거기서 빠진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그 트렌드가 이제 뒤처진다는, 그러니까 시대에 좀 산업이 뒤처진다는, 뭐 나쁘게 얘기하면 사양 산업이라는, 발전이 더딘 산업이라는 의미가 더 클 수가 있고요. 반대로 시총에 진입하는 업종들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뭐, 그러니까 IMF 때,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시총의 변화 흐름을 보면은 시총 상위 10대 그 업체들의 그 시대의 경제 전반의 어떤 트렌드를 알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뭐,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봤을 때는 뭐 신규로 진입하는 업체들이, 그러니까 빠진 업체들은 뭐 현대차 뭐 이런 업체들이 좀 빠지고, 어, 들어가는 업체들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LG 생활건강, 그다음에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이 10위 안에 새로 진입했어요. LG 생활건강은 사실 뭐 거기 다른 일반 생활 그 용품들은 예전부터 나왔던 럭키 시대부터 뭐 치약, 샴푸 이런 것 좀 그런 것들은 사실 큰 영향이 없고, 결정적으로 이제 중국 그 화장품, 예? 그 중국의 그 뭐죠? 후인가요? 후? 예, 중국의 그 화장품이 그 뭐 시진핑 부인이 있어서 그렇다. 그 전까지는 태평양화학 설화수가 랭킹 탑이었는데 그뭐 시진핑 부인이 그 후를 썼다나 그래가지고 이제 후가 완전히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죠. 그럼 하나만 가지고도 해요. 뭐 엄청난 그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 엄청난 매출 올린다 그래요. 뭐 그 외에 다른 브랜드들도 같이 저거 하고. 그리고 뭐 코카콜라 인수해가지고 좀 이렇게 흑자전환 좀 경영 성적이 좋은 것 같고. 글쎄 뭐 제가 지금 딱히 기억이 안 나는데 LG 생활건강이 화장품 쪽 말고는 이렇게 매력적인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양호하긴 해요. 다른 파트너들도. 그러니까 이제 합병 인수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사업 분야를 다양화시켰죠. 아까 얘기한 코카콜라 같은 것도 이제 인수했고, 네. 그리고 뭐 최근에도 뭐 하여튼 뭐 그 이후에도 화장품 업체 이런저런 거 인수하고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다음하고 그 카톡이 합병하면서 뭐 시대 흐름에 맞는 다양한 산업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이제 그게 요즘 들어서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바이오 업종의 그 셀트리온하고 지금 바이오로직스가 시총 3인가 그럴 거예요. 굉장하죠. 그죠? 그다음에 그 저기 셀트리온이 5위. 4개 업체가 지금 예전에 어떤 업체들이 시총 상위권에 들어갔어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수준의 향상, 그 다음에 뭐 여러 개 뭐 이제 생활 경제, 국민 생활 경제 전반에 대한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이런 부분이 강화되면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게 이제 붕 뜨기 시작한 거죠. 네이버나. 네. 네이버도 아마 시총 3위에 10위에 들어가 있지 않아 싶어요. 그죠? 네이버도 결국은 그렇게 보면 신규 진입 업체고 당연히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시총 상위 그 업체들. 근데 사실 네이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뒤쳐졌었죠, 다음이. 그러니까 옛날에 사실 카카오가 아니라 다음하고 네이버의 경쟁이었는데 카카오가 다음하고 합병하면서 그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잘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병한다고 해서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죠. 그 양측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을 얼마나 잘 활용해가지고 미래 성장 산업을 잘 발굴해 놓고 신사업을, 그러니까 그 소위 캐시카우가 될 만한 그 신사업을 꾸준히 개발해 내려고 노력하느냐 여기에 달린 건데, 카카오는 보면은 지금 엄청난 다방면의 시도를 엄청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융복합 이런 쪽에 뭐 4차 산업 이런 쪽 관련돼 가지고 엄청나게 그
아이디어를 많이 짜내고 계속 시도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그 규제, 정부 규제에 맞춰서 좀 많이 좀 제동이 걸리긴 하지만 근데 이게 흐름은 어떻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정부 규제로,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래 왔지만 정부 규제로 막는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왜냐하면 국민, 소비자들이 원하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규제가 왜 자꾸 생기냐면은 기존 사업자들이 자기네 시장을, 영역을 침범당하니까 계속 규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규제를 계속 그대로 냅두면은 이게 발전도 안 되고 결국은 외국의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시장을 장악해 버린다니까요. 지금 뭐 대표적인 규제가 이제 이것도 결국은 카카오 택시 같은 거가 또 그것도 결국은 그 기존 택시 기사들의 문제잖아요. 그죠? 택시 기사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규제로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대형 할인점 있잖아요. 대형 쇼핑센터 이런 거. 그런 것도 결국은 그 지역 그 상인들,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영업 규제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그 규제가 만사가 아니죠. 그 시대가 전반적으로 흘러가면은 이게, 그러니까 그런 규제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다른 업체가 들어와갖고 장악해버리잖아요. 뭐 대형 슈퍼마켓 이런 거 있잖아요. 대형마트, 그 다음에 식자재 마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규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또 그 식자재 마트 이런 것도 또 지금 규제를 하려고 또 그 정부에서 그래요. 또. 근데 여러분, 이게 규제로 될 문제입니까? 이거 아니죠. 이게 시대 전반적인 트렌드가 변하면은 여기저기 새는 구멍 막는다고 나서도 또 다른 구멍이 생겨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기존에 있는 그 침해하는 업종들, 그 업체나, 업종은 아니죠. 업체들이 자기네가 빠르게 계속 변신을 해야지. 자기네는 변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게 들어와가지고 자기네 시장 잠식하면은 규제한다고 그래, 계속 그러는데. 근데 그래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죠. 물론 규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빨리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빨리 변화를 해가지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는 거는 필요하지만, 근데 경쟁력을 안 갖춰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 대형 할인점 같은 경우에 뭐 처음에 막 그 동네 도는 막 셔틀버스도 있었어요. 저기 여러 가지 뭐 이마트나 뭐 유코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그 규제한다고 그거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규제하는 동안에 지금 제가 한 10년도 훨씬 더 오래전부터 규제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구멍가게 슈퍼 이런 데 변화했나요? 본인들이 경쟁력을 갖춰야죠. 그죠? 근데 지금 10년 넘게 지났어도 계속 규제만 하고, 이 대형 할인점대도 피해보고, 이 밑에 소상공인들도 나아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노력은 안 하거든요. 그냥 규제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영역 침범, 자기네 시장 잠시 못하게. 이래서는 안 되죠. 이래서는 둘 다 패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막 노력 엄청 해가지고 막 카트도 설치해놓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노력을 해가지고 재래시장 같은 데는 살아나는, 막 투자하고 이래가지고 창인들끼리 살아나는 재래시장이 좀 있어요. 재래시장도 그런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 지금 내가 카카오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자꾸 하는데, 그 카카오 택시도 결국은 그 카카오 그 택시업자들의 반발에 의해서 결국 카카오가 다른 방식의 어떤 이제 상생하는 방식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뭐 카카오 택시가 있긴 하지만, 하여간 뭐 카카오가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은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그러니까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을 잠식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그 산업에 진출하니까,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산업을 어떤 신기술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고객이 요구하는, 고객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쪽으로 자꾸 사업을 내는 경향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제가 봤을 때는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군이. 네. 근데 그런 노력을 하니까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근데
네이버는 근데 상대적으로 그 카카오에 비해서 노력은 좀 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카카오 증권이나 뭐 금융 쇼핑 이런 것만 봐도 그렇고 어 카카오 쪽보다 한 발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네이버도 이제 쇼핑 뭐 금융 이런 쪽으로 조금씩 진출을 하는 것 같은데 쇼핑 같은 것도 네이버가 지금 현재는 1위잖아요. 1인데 그게 뭐냐면 다 연계해서 하는 거죠. 연계. 그죠? 그 네이버의 기존의 그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그 층, 네이버의 그 고객들이죠. 그 사람들을 이제 연계를 시켜서 이제 그 쇼핑 그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하면갖고 지금 쿠팡보다 더 많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인프라가 굉장한 거, 무서운 거예요. 그 인프라, 그 어떤 갖춰놓은 빅데이터 이런 것들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언택트 기술, 언택트 그 하고 그다음에 뭐 플랫폼. 예. 그러니까 다음이나 네이버나 플랫폼 결국은 기존의 자기네 회원들을 가지고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은 뭐 기술 발전에 의한 거 옛날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죠. 그런 게 기술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예. 하여간 뭐 카카오는 저는 봤을 때 지금 제가 20만 원쯤에 리뷰를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지금 벌써 25만 원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 종목 지금 사실 여기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지금 찾아보긴 뭐 해가지고 시간이 제 기억으로는 코스닥에서 코스피 넘어갈 때 10만 원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벌써 그거 두 배를 넘어서 가지고 지금 두 배 넘어서 얼마 안 돼 가지고 다시 또 25%, 여기 25만 원까지 얹어 근접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 보세요 한번. 야, 이게 3만 원, 2만 원 거의 한 3만 원 수준. 야, 이 상승폭 보세요, 막 계속. 그죠? 20만 원 내가 이때쯤에 한번 리뷰를 해드린 것 같아요. 5월 초에. 근데 벌써 이제 25만 원 가지니까 저는 이거 네이버는 사실 그 액면 분할 해가지고 지금 5천 원으로 깔았을 때 지금 1,000만 원 넘어간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도 지금 500원이에요. 그럼 10배면은 액면가가 5천 원이니까 10배 10%잖아요. 그러니까 10%면은 24만 7천이면 247만 원이란 얘기인데 그죠? 맞죠? 그러니까 5천 원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이제 247만 원이고 네이버가 1,000만 원 넘어갔으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 반만 올라도 최소한 지금보다 두 배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란 얘기죠. 네이버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경쟁력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성장률을 봤을 때는 네이버보다 이게 좀 더 빠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사실 가격 면에서는 그 개인이 접근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합니다. 25만 원 가격대가. 그죠? 근데 뭐 24,000원, 25,000원짜리 주식을 10주 산다 생각하고 이거 한 주 사는 거라 생각하고 한 주 사도 상관없죠. 왜냐면 24,000원짜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참 사람이 참 단순하면서도 어디서 좀 그게 생각이 짧은 게 뭐냐면 24,700원짜리 10주는 쉽게 사요. 그죠? 25,000원짜리 10주는 쉽게 사요. 25만 원 주고.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10%씩은 얼마입니까? 25,000원 상승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한 주 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 사가지고 10% 올라도 25,000원 똑같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걸 10주 사느냐, 이걸 한 주 사냐 그 차이인데, 사람 심리는 왠지 그걸 사면은 10주 사는 게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해요, 사람이. 그죠? 저도 가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한 주 사나, 그거 10주 사나 똑같거든요, 사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감안하셔가지고, 뭐, 한 주를 사도, 뭐, 그거 10주 살 돈 있으면은 이거 한 주 사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카오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승세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어, 이게 이제 조정 슬쩍슬쩍 받아가면서 차트를 봐도 이제 조정을 슬쩍슬쩍 받아가면서 이제 쫙쫙 치고 올라가는데 이게 경사도가 거의 뭐 한 70도, 60도, 70도 되는 것 같아요. 곡선이 이렇게 그래프 속 경사도가. 이거 뭐 적어도 뛰어넘었죠. 이게 역사적인 고점, 이것도 이제 역사적인 그동안 물론 예전에 그 닷컴 버블 다음 시절에 뭐 30만 원 넘어간 적도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이제 정상적인 영업하에서 이게
겪어보지 못한 가격이거든요. 238,500원. 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매물대도 여기 밑에 10만원에서 15만원 이 사이에 다 엄청 많이 몰려 있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고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얼마까지 치고 올라갈지. 근데 이제 계속 그 카카오가 경영 성과를 계속 좋게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로 가면 50만원 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만약에 네이버하고 진짜로 치열하게 뭐 선두자체를 벌이게 되면 당연히 네이버 수준까지 가겠죠. 네이버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1,000만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도 옛날 이거 카카오 7만원 요때 한번 저기 가져본 적이 있었어요. 7만원 8만원 그때 7만원 전후였을 것 같아요. 그때 좀 거래를 좀 했었는데 제가 좀 간과했죠. 이게 이렇게 이 업체에 대해서 깊숙이 안 들어간 제 잘못이죠. 뭐 지금 보면은 이제 개미들이 좀 많이 사는 최근에는 그런 형태이긴 해요. 그런 형태이긴 하지만 개미들이 이걸 다 이제 끌어안고 외국인이나 기관 매물을 다 끌어안고 이제 상 끌어올리는 종목이라서 뭐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거래량도 나쁘진 않아요. 예, 거래량도 무난하고 이게 이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갈 거예요. 아마 올라가더라도 조정을 올라갈 거니까 그런 거 고려하시고 지금 이게 이제 아까 그 그래프는 주단이고 월단이고 이건 이제 일단인데 1단위로 보더라도 뭐 굉장하죠. 이거 그 거래량하고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네, 거래량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간이 보면 이제 누적하는 거 보면 이게 작년 11월부터인데 최근 들어서 좀 기간이 많이 팔았네요. 5월 들어서. 네. 외국인은 좀 사는 추세고, 네. 개인 또 예전보다는 좀 지분율이 낮은데 최근 들어서 조금 사는 경향이 보이고 있어요.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카카오는 지금 뭐 딱히 나무랄 게 없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 인프라 그게 이제 큰 힘을 발휘한 거죠. 뭐 다음 또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게 제가 카카오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가가지고 약간 숨고르기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50만 원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주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장기라는 개념이 이 카카오가 얼마나 성과를 빨리 내느냐 그 속도에 맞춰서 이제 주가가 같이 오를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그 성과를 많이 못 내면은 이제 힘들겠죠. 근데 뭐 최근에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증권 이런 거 저는 가능성 굉장히 높게 봐요. 카카오뱅크 같은 거는 기존의 그 네노라는 시중은행들을 움직였잖아요. 시중은행들 그 소비자 편의성 굉장히 좀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카카오가 편의성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놓으면서 이 시중은행들도 다 그 변했어요. 뭐 특히 뭐 여러 가지 그 속도 이런 부분에서 뭐 대출 심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기존 시중은행들 하려면은 뭐 일주일 걸리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서류 엄청 작성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게 다시 말해서 뭐냐면 기존 은행들이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던 거죠. 카카오가 나와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비자 편의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져 버리니까 걔네도 변하잖아요. 그죠? 뭐 증권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증권도 이게 카카오 증권이 지금 초기지만 굉장히 고객 편의성을 굉장히 높일 것 같고 그러면은 다른 기존의 증권사들도 뭐 긴장 바짝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긍정적인 사회 변화죠. 전반적으로.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네이버하고 다음 카카오 딱 놓고 봤을 때 카카오는 왠지 좀 혁신적이고 좀 젊은이 느낌이 드는데 네이버는 솔직히 좀 그런 느낌이 좀 나이가 더 중년 느낌이 드는 거는 저만 느끼는 걸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다음을 완전히 엎어가지고 검색 엔진으로 그 이제 뭐 특히 뉴스 같은 거 이런 거 검색 엔진을 통해서 이제 그 이후에 뉴스 이런 거 갖고 다음을 완전히
눌러버리고 난 다음에 뭐 뚜렷하게 그 뭐 획기적인 변화 같은 걸 별로 이렇게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쪽 그 뭐 지식인 이런 이후에 뭐 밴드 정도까지는 뭐 그렇다 치다. 하여튼 밴드 이후에는 뭐 이렇게 특별한 그걸 못 느꼈어요. 뭐 일본에서는 뭐 라인 뭐 히트치고 이래 갖고 뭐 꾸준히 저건 해올지 모르겠으나 한 제가 느끼긴 그래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사업 뭐 이런 거 정도까지. 근데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는 카카오에 비해서 그런 경영 성과를 좀 획기적인 사업, 신사업 같은 거를 이렇게 눈에 띌 만한 거를 제가 잘 못 봐서 왠지 그 카카오는 한 20, 30대, 네이버는 한 4, 50대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추세로 가면은 향후에 카카오가 충분히 네이버 치고 올라가고 비슷한 레벨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도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막 그 하면은 최근에 뭐 금융사업 진출한다고 뭐 이렇게 하듯이 이제 그런다면 또 모르겠으나 하여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 사실 차트 같은 것도 큰 의미가 없고 차트도 그냥 옛날 이랬다 지금 이런 흐름은 보인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결국은 카카오가 얼마나 더 경영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 성과를 내느냐 이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이 관건이니까 그 부분은 계속 지켜보면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업체가 향후에 25만 원이지만 이거 주가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건 사실이지만 이게 15만 원 갔을 때가 4월 초였잖아요. 근데 한 두 달 만에 10만 원 오른 거잖아요. 10만 원 뭐야? 15만 원 오른 거네, 그죠? 이건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 그래서 어쨌거나 숨고르기를 조만간 할 것 같아요. 뭐 엊그제 한 3일 빠지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저도 한번 투자해보고 싶네요. 뭐 한 주라도. 네. 다음에 조정 올 때. 네, 제가 카카오를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리뷰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